안녕하세요. 경암바이오 유스 캠프를 신청하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나무의 DNA를 연구하는 심동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될성 부른 나무 이제 DNA로 알아본다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DNA만 보면 이 나무가 잘 클지 안 클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DN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은 나무를 가지고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나무의 그 잎이나 줄기나 뿌리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이 세포에는 핵이 있는데 핵 안에 DNA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DNA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긴 서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잘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색체라고 하는 단위로 핵 안에 잘 패킹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 풀어보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m에 달하는 길이가 하나의 핵 속에 들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DNA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DNA가 얼마나 큰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의 머리카락 두께는 약 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마이크로미터의 단위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미터를 100만 분의 1로 쪼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는 약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의 크기가 한 10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나노미터는 그 마이크로미터의 한 100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DNA의 크기는 약 한 1나노미터 정도 돼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바이트의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DNA는 총 30억 개의 DNA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컴퓨터 용량처럼 생각을 하면 3GB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고 이 바이트가 아닌 베이스 페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3기가 베이스 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람보다 이제 훨씬 더 큰 소나무의 DNA는 현재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지만 한 22기가에서 24기가 베이스 페어 정도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한 7배에서 8배로 굉장히 큰 DNA죠. 이 DNA가 사실 전부 다 사용되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유전자라고 불리는 부분은 전체의 5%도 채 되지 않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무엇을 할까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서열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생긴 거 다 아시죠? 그때 처음에는 DNA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보시는 그 크레이그 벤터라는 박사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게 아니라 DNA를 랜덤으로 조각으로 자른 뒤에 그거를 일일이 조각조각을 다시 조립하는 방식의 그 시퀀싱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그걸 우리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즉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부르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도 있지만 일루미나 하이시, 그 다음에 아이온 토렌터, 그 다음 바이오팩, 팩바이오라는 것도 있고 옥스포드 나노포어라는 기술까지 현재 이 옥스포드 나노포어는 이 USB 크기만한 시퀀싱 기술까지 개발이 돼서 기술은 계속해서 진보를 하고 가격은 계속해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원하면 그 지놈 서비스를 $100,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면 본인의 DNA를 다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걸 읽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최근 어떤 방송에서 DNA가 품고 있는 유전체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유전체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는 방송도 있을 정도로 이 DNA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나무죠. 소나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나무 전체 DNA를 해독을 하고 있지만 아직 다 완성이 안 되고 그 중간 과정에 그 엽록체의 유전체가 완전히 해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동그란 모양의 그 염색체 지도가 바로 우리나라 소나무 염색체 유전체고요. 이걸 이용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궁금하시죠? 저희는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냐면요. 일단 소나무 유전자를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병에 저항성 있는 개체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삐뚤빼뚤하고 구불구불한데 그 곧고 통직한 소나무도 개발할 수 있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그 구주소나무라고 해서 러시아산 소나무가 있습니다. 러시아산 소나무는 유전적으로도 우리나라 소나무랑 굉장히 가까운 그 소나무인데요. 현재까지 육안으로는 그 러시아산 소나무랑 우리나라 소나무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염색체 유전체 지도를 이용하면 저희가 우리나라 소나무랑 구주 소나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DNA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 한번 이슈가 됐던 그 금강송을 러시아산 소나무로 둔갑시켜서 판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목재 유통에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름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DNA를 보시면 A와 G와 C와 T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보통 하나의 개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DNA가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닥은 엄마에서부터 오고 또 다른 가닥은 이제 아빠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한 나무는 이 부분이 G로 되어 있고 한 나무는 여기가 A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나무는 여기가 하나는 G고 하나는 A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단일 염기 다형성이라고 해서 SNP라고 부릅니다. SNP는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폴리모피즘의 약자고,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매에 관련된 유전자가 아포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변이가 있진 않지만 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앞부분에 T형 유전 변이가 있고 G형 유전 변이가 있을 때 G형 유전 변이보다 T형 유전 변이 사람이 훨씬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NP, 즉 단일 염기 다형성은 사람마다 다 변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변이를 우리가 잘 판단하고 해독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어떤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이 나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나무는 그렇게 큰 유전체 정보가 있지만 아직 유전자조차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 긴 DNA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 소나무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서 고밀도 SNP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칩은 무엇이냐 살펴보면, 이 칩은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로 칩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유전 변이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나무는 성장 기간도 굉장히 길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어떤 새로운 더 좋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특히 소나무의 경우에는 약 한 45년에서 50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DNA 정보를 알고 있으면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0년간을 줄일 수 있고, 한 10에서 15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전형을 알고, 그 다음에 표현형, 키나 둘레나 어떤 통직함과 재질 특성, 뇌병성 같은 표현형을 알면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예측 모델에서
상위에 해당하는 그 개체들만 선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균일하고 나무가 큰 나무들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유전체 선발이라고 하고요, 지노믹 셀렉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SNP 칩을 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SNP 칩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DNA 전부를 개체별로 비교해서 만들었고요. 총 이제 97,000개의 SNP를 이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마이크로 칩 위에 올려서 저희가 선발해서 최종적으로는 48,754개의 소나무 SNP 칩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 유전형을 우리가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고요. 그러면 과연 표현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희는 이제 과거에 다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그걸 측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정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를 얻었는데, 지금 이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동영상은 드론과 지상 스캐너로 3D 입체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3D 입체 영상을 찍으면 마치 여러분이 숲속에 있는 것과 동일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정확한 키와 둘레와 통직함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3D 영상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하늘에서 마치 보는 것 같이 이런 실사 도면도 만들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QR코드를 이용해서 이 나무의 정보를 다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여러 개의 그 환경 변이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 나무의 키나 둘레나 통직함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시대가 왔고요. 이렇게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형, 그리고 우리가 환경 변이를 적용을 하면 표현형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유전형 데이터, 그 다음에 표현형 데이터, 그 다음에 환경 요인을 잘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측 모델을 우리가 만들고, 그러면 말 그대로 될성부른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나무를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거고요. 이 분야는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 다양한 나무를 개발하는, 목적에 맞는 나무를 개발하는데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으셨나요? 예,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신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friend, KSMCB